한때 관세 전쟁의 공포로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던 S&P 500 지수.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사상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다시 밝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월가의 시선이 왜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보석 같은 기업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도이치뱅크에서 나왔습니다. 한때 관세 우려로 S&P 500 목표치를 7,000에서 6,150까지 크게 낮췄던 반킴차다 애널리스트가 최근 목표치를 6,550으로 다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관세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악재가 이제는 거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낙관도는 월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펀드스트렛의 톰리 대표 역시 연말까지 S&P 500 지수가 6,600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톰리가 주목한 근거는 바로 시장의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관세가 인상되던 그 순간에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이제는 관세라는 악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 맷집을 갖게 되었다라는 자신감인 거죠. 낙관론의 방점은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불렸던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인 CIO인데요. 그마저 긍정적인 전망에 가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약 10% 추가 상승하면서 연말까지 이제는 6,5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이크가 제시한 근거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말해서 월가의 분석가들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을 더 이상 어둡게 보지 않고 오히려 생각보다 더 잘 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추정치가 지금처럼 상향 전환될 때쯤 S&P 500은 이후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한 1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이번에도 반복된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간밤에 CEO들의 경기 침체 우려, 4월 공포 이후 크게 완화라는 CNBC 헤드라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270명 이상의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4월 60%가 넘는 CEO들의 경기 침체들이 우려가 있었지만 관세 공포가 다소 거치면서 이제는 30% 미만으로 급감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으로 돌아선 월가, 이제 우리는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침 그 해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스트리밍의 거인,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넷플릭스가 모든 사업 부분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꾸준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고 긍정적인 구독자 증가, 그리고 관세와 같은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어주로서의 매력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에 주목한 진짜 이유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는 광고 사업이 순이익으로 크게 끌어올릴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담당 애널리스트인 제시카는 목표 주가를 기존 1,175달러에서 이제는 1,490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입니다. 애널리스트 저스틴은 로봇 기술이 아마존의 막강한 경쟁 우위를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봇 기술이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주문 정확도를 더욱더 높여주면서 창고 효율성을 극대화해 엄청난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배송 기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자체를 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광고라는 성장 엔진 역시 굳건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기대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기존 230달러에서 248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부투반이라는 기업인데요. 영어 이름에 있는 반, 즉 헛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업은 미국의 서부 스타일과 작업복에 특화된 미국 최대의 라이브 스타일 소매 업체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우르는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4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한 것은 바로 건강한 성장세입니다.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는 특정 제품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상품과 지역에서 매출이 광범위하게 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73달러에서 192달러까지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 번째 기업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전적인 피난처를 찾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듯한데요. 글로벌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입니다. 필립 모리스를 주목한 핵심 이유는 바로 뛰어난 방어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이 적고 관세 변동에 영향이 적고 본질적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전성이 더욱더 돋보인다라는 분석이죠. 안전적인 바탕 위에 니코틴 파우치라 불리는 진과 아이코스의 판매 호조가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연초 사업 역시 튼튼한 이익 기반이 되어주고 있고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 18달러 상향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기도 하죠. AI 시대의 절대 강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의 최선호주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18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고 모든 면에서 단연간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라고 평가하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AI 물결의 혜택을 누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단언을 한 거죠. 월가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가장 큰 공포였던 관세 불확실성이 걷히자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낙관론 속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는 존재합니다. 나일스 투자운용의 댄 나일스는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더라도 그 기세가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시장.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한 5개 기업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월렛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